네, 안녕하세요. 방쌤TV 의사 박민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루엣 소프트 실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전에 나왔던 1세대, 2세대, 3세대 실의 성분인 PDO라고 하는 실이 있었는데요. 그 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PDO 성분의 실리프팅에 대해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실리프팅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프팅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데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불편한 점이 좀 있다, 그리고 부자연스럽다, 볼페인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실리프팅을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PDO 성분의 실들은 이제 실 자체에다가 칼집을 내서 가시를 만드는 건데, 가시의 모양도 되게 다양해요. 한쪽 방향으로 가시를 내는 것도 있고, 이제 양쪽으로 방향성을 다르게 해서 만드는 실도 있고, 근데 그런 실의 돌기, 가시의 방향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실이 있고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죠. 이게 이제 피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층에 요 가시 부분들을 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스프링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PDO 실도 있어요. 피부 속에 들어갔을 때 팔자 주름이나 인디언 주름이나 이렇게 고랑이 패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저 실을 넣으면 볼륨을 좀 만들면서도 탱탱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그런 원리인데, 대략적으로 PDO 실은 이런 정도의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DO 실이 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실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꿰매는, 그리고 수술할 때 쓰는 봉합실, 그런 실에 이제 쓰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 분해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간 동안 검증이 된 실이라서 실리프팅에 가장 먼저 사용된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PDO 실 리프팅의 이제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 리프팅의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프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 개수를 당연히 많이 넣을수록 좋죠. 리프팅 효과가 좋고. 하지만 이제 또 비용이 올라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아주 제한된 개수로만 리프팅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PDO 실의 단점들이 좀 나오는데, 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 하나하나에 걸리는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쁘게 당겨지는데, 실 개수를 적게 해서 당기다 보면 실 한 줄 한 줄의 힘이 너무 강하게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딤플이라고 하는 볼페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시술자 입장에서는 실 개수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실 하나하나의 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당기면 되게 예쁜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시술을 해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실을 개수를 제한을 드리면 고민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PDO 실은 너무 적은 개수의 실로 리프팅 효과를 많이 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 효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술자와 시술 받으시는 분의 리프팅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나름 저도 고민을 하지만 실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설명을 잘 드리고 효과의 기대를 조금 낮춰서 만족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PDO 실 리프팅의 단점, 유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피부 아래쪽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부를 붙들고 안아주는 조직들인데, 유착이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실 리프팅을 너무 얕게 실을 넣어서 유착을 많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PDO 실도 실을 넣는 방법이나 넣는 피부의 깊이에 따라서 유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PDO 실 리프팅의 원리가 실이 들어가서 실의 가시가 얼굴 피부 속에 근막층을 걸어서 당겨주고, 당겨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자연적인 유착이 생기는 게 가장 그 효과를 내는 원리인데요. 이제 실의 개수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다 보면 효과는 부족한 상태에서 달라붙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효과가 조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착이 생긴 상태에서 다음 실 리프팅을 했을 때 그 다음 실 리프팅의 효과를 조금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단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 실을 이렇게 넣었을 때 피부에 유착이 있는 상태에서 넣었을 때 실이 들어갈 때 조직을 다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들이 유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점을 찍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피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려 있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툭툭툭툭 꺼질 수 있는 딤플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착이 많은 분들한테 시술을 할 때는 저 유착을 저항성을 이겨내서 깊게 들어가야 이제 효과가 되게 좋고 딤플 없이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PDO 실들은 저런 상황에서 실 리프팅 효과 내는데 단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PDO 실 리프팅의 이제 세 번째 단점은 너무 세게 당겼을 경우에 광대 부위가 넓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실이 자체가 이제 가시가 달려 있고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반대로 당기는데 이렇게 당기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걸려서 리프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윗부분은 광대 뒤쪽에서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죠. 여기는 당기는 거고 뒷부분은 락킹하는 거죠. 걸어서 그렇게 했을 때 가시가 달려있는 실이다 보니까 당겨가지고 딱 걸어버리면 뒷부분이 볼록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PDO 실을 할 때는 실 개수를 조금은 여유 있게 해서 한 줄 한 줄의 힘을 분산시켜서 너무 한 줄에 힘을 많이 줘버리면 광대가 넓어 보이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PDO 실 리프팅의 단점,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과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너무 실을 과하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게 당겼을 경우에 광대 부분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눈매가 바뀌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나이대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은 오히려 또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 시술해봤을 때 눈이 조금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올라가서 좀 사나워 보인다? 내 눈 같지 않다?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광대가 넓어지는 그런 원리랑 비슷하게 눈가나 눈매 부분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내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PDO 실 리프팅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저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PDO 실 리프팅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4가지 숙지하시면 실 리프팅 할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할지에 대해 도움이 되실 거고, 다음에는 오늘 설명드린 상편에 이어서 하편에 대해 준비해서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